종합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중없이 생존 없다 이종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네, 지난주는 한 주간 저희 휴식을 취했고요. 8월 8일 8월 둘째 주 경마 주간부터 다시 이 방송을 재개했는데요. 자, 이번 주는 제주교차 경주가 쉽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부산 경마가 14경주가 진행이 되고요. 또 일요일 부산 교차 경주가 4개 진행이 됩니다. 자, 14개 경주 시행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승부 경지부터 공지를 해드리면 제가 2경주와 7경주고요. 우리 강호 위원님께서 13경주와 14경주, 13, 14 마지막 후반부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주간 잘 쉬셨습니까? 잘 쉬었죠. 잘 쉬었습니다. 이게 14경주인데요. 참 진짜 어거지로 맞췄어요. 어이가 없어요. 네.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경주 수만 어거지로 늘려놨어요. 막 분할 시켜놓고 그나마 외산 일군도 진짜 있었다가 잘리는 바람에 일요일께 그것도 7마리 출전인데 그것도 진짜 어거지로 맞춰놨고 보면은 그 레이스도 같은 마방에서 2마리씩 꺼내갖고 억지로 경주를 맞춰놨어요. 맞춰놓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진짜 어거지로 14경주를 맞춰놨는데 이거 진짜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짓거리는 지난주 토요일 여러분들 금요일 경주 뭐 토요일 부산 경주 기억하실 겁니다. 저배당 흐름으로 끝났었는데 그렇게 돼요. 7마리 나오고 8마리 나오고 7마리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또 그렇게 편성이 그렇게 짜여져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없는 하루가 될 수 있는데 오늘도 막 어거지로 맞춰놓고 보면요. 빨간 자킹 달고 조교했는데도 그냥 나오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차기 출주 예정으로 조교를 하다가 땡겼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고 이런 애들이 일요일도 그렇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제발 좀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출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내용적인 면에 질 떨어뜨리는 참 마사에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슨 공장도 아니고 딱 정해놓고 거기다가 무조건 맞춰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매경주 한 3-4방씩 하시는 분들은 뭐 죽죠. 막 역경주 맞춰도 본전이죠. 불적중이죠. 그러니까, 적중은 불적중.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정말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까지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뭐를 눈여겨 보시게 되냐면 저희가 UCC 방송을 하면서 여름 내내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리지 않았던 게 있는데 지금부터는 유념을 해야 돼요. 뭐냐면 수영조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서울보다는 수영조교를 빨리 시행해요. 3월 달부터 수영조교를 시행하는데 이 수영조교는요. 지난주에 수영조교를 했다고 30바퀴 40바퀴를 돌려도 지금 요번 주에 효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수영조교는 효과는 거의 한 2달, 한 1개월 이후 한 달 이후 꾸준하게 수영조교를 시켜온 것이 축적이 되면서 한 달, 2달 정도 이후에 수영조교의 효과가 나오는데 이제는 지금부터는 3월달, 4월달부터 꾸준하게 수영조교 시켜온 애들이 여름철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수영조교가 위력을 발휘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뭐 수영조교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어요. 계속 시키고 있는 걸 알면서도 체크를 시키면서도 그러니까 꾸준하게 수영조교를 계속 시켜온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뭐 저는 데이터로 계속 보관을 해놓는데 그 말들이 이제 사고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추임만은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지구력이 부족했던 선행마들, 평소 선행 가서 안 되는 선행마들이나 또 질병으로 휴양을 하고 왔다든가 이런 마필들이 꾸준하게 수영조교를 시키면 근력과 지구력이 보강이 돼요. 이거는 다른 건 없어요. 스피드 뭐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고 근력과 지구력이 보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짧은 선행마들이 산을 가서 그냥 버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행마들, 짧은 선행마들이나 질병으로 그동안 좀 부진했던 마필들이 주로 조교가 약하더라도 수영 조교를 꾸준하게 시켜온 마필들은 체크를 해주시면 고배당으로 여러분들이 적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경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산마 혹은 1000m 레이스 7마리 출전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데뷔전 맞은 망아지 하나 주목하겠는데요. 뭐 2번 파워레인저 쪽을 일단 주목을 합니다. 자, 이 녀석 비카의 자만데요. 7,300만 원짜리 마필입니다. 주행 검사 때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타고난 주행 밸런스는 좀 있습니다. 마체는 크지 않은 한 460kg대. 나중에 살집이 좀 붙으면 한 470kg대 정도에서 안정화가 올 것 같은 자 그런 마필인데요. 자 스피드하고 탄력감이 괜찮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서 뭐 이번 주 훈련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치고 나가라는 근성도 있습니다. 이 비카 망아지답게요. 치고 나가려는 녀석 맛도 있고요. 자 국이군 팀워크하고 병합을 했는데 끈끈하게 뭐 나서려는 그런 모습. 데뷔 전에 편성이 강했으면 뭐 한 번 정도는 한번 보자 이런 수 있는데. 어느 정도 편성만 맞으면 형군 뭐 즉시 전력감으로 봤고요. 자 2번 파워레인저는 뭐 김정웅이가 주행검사 맞고 공까지 잘 들여놓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데뷔전 강공이 한번 기대되는 마필입니다. 예. 1번 그린미러하고 인기순위 1, 2를 다툴 것 같은데 저도 2번을 더 좋게 봅니다. 그리고 1번은 그린미러가 문제인데 6월 7일날 주행검사 때는 상당히 여유가 있고 좋았어요. 근데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편성이 아주 허접한 똥편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단독 선행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걸음이 전혀 안 나오면서 참 인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경주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참 궁금해지는데 참 이런 말이 어떻게 보면 계륵이에요. 계륵. 세게 봐주기도 뭐하고 직전 경주 모습 봐갖고는 도저히 못 봐주는데 주행검사 모습 봐가지고는 무조건 될 것 같고 참 계륵입니다. 편성상 뺄 수는 없겠는데 직전 경주 모습을 보면요. 막판에 문제가 뭐냐면 막판에 걸음이 무뎌지는데 어떤 내측으로 기댄다든가 어떤 흙을 안 맞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다리가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우 저게 뭐야 저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다리가 풀려버렸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린미러가 인기 1위를 차지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2번 파워레인지를 저도 세게 볼 거고요. 뭐 재간동이나 그린미러의 싸움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정도로 되는데 7마리 게임이고 1경주 이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별 재미없고 입상권도 엄청 드러나 있는 경주입니다. 자 2경주는 제 승부 경주입니다. 2경주 오전장 경주를 승부 경주로 삼았는데 오늘 일단 공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 승부 경주는 2경주 그리고 두 번째 승부 경주는 7경주 그리고 세 번째 승부 경주는 12경주 13경주 2, 7, 12, 13 이렇게 4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2경주와 7경주는 조금 나은 배당 중배당 노림을 갖고 때리는 경주 승부 경주고요. 12경주와 13경주는 구멍수를 압축해서 때리는 승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압축해서 딱 2방 내지는 이빠이가 3복조로 때리는 게 12경주 13경주고요. 2경주와 7경주는 3방 안에서 정리를 할 텐데 조금 비인기만 놓고 한번 배당 쪽으로 공략을 합니다. 오전장에는 부담없이 배당으로 때려볼 수 있으니까요. 자 일단 2경주는 1000m 레이스로 국산 모공 경주인데 제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인기바들이 다 꾸역꾸역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스피드가 좋다거나 탄력이 좋다거나 이런 말이 없어요. 추입마가 없습니다. 추입마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추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들 즉 중앙운해라든가 버닝챔프라든가 이런 마필들이 탄력이 있어야 추입마죠. 탄력이 없어요. 얘들은 타임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복귀상으로 들어오고 그렇고 그냥 이렇게 밀려 올라오는 마필이에요. 그냥 뒤에서 뛰는 마필. 추임마 각질상 뒤에서 오니까 추임마라고 할 수 있지만 추임마는 막판에 어쨌든 간에 순발력을 발휘하면서 막판에 날라와야 되는데 그냥 뒤에서는 오는데 탄력이 없이 꾸역꾸역 오는 말은 그냥 똥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주는 어떤 스피드가 좋다거나 특별히 막판에 탄력이 좋다거나 이런 강점이 있는 마필이 없어요. 저는 그 점을 노리고 들어가는데 칼 갈고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딱 되는 편성을 만났어요. 그리고 수영조교로 꾸준하게 보강을 해놓은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이 인기도에 좀 밀려 있습니다. 놓고 때리겠습니다. 제대로 때리고요. 인기마 한 마리는 완전히 꺾고 인기마 중 하나 주력으로 때려놓고 2방을 방어로 항구라 해드리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000m 레이스 8마리 출전 똥말 레이스 전형적인 기본 편성 경주인데요. 어떤 마필 점수를 주십니까? 자 외곽 쪽에 8번 나노초. 야 요거는 뭐 인기 종합적 보니까 1, 2위를 막 다툴 것 같은데요.
데뷔전부터 뭐 좀 배당마로 좀 주목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 뭐 변화는 좀 오기는 했습니다. 변화 오기 했고 뭐 직전 경주에도 뭐 7착이긴 하지만 이 변화가 조금씩 온 겁니다. 조금씩 변화는 오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도 뭐 강도 높게 훈련을 시행을 했습니다. 뭐 성곤이가 수행하면서 자 조성호 기수가 지금 최근에 2번을 연속으로 기승하면서 조금씩 변화는 오기 시작하는 자 그런 마필. 자 이번 주에도 병합 훈련 해주면서 뭐 탄력감 뭐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요 편성이라면 이제 배당으로 먹는 마필은 아니죠. 이제는 뭐 인기를 좀 모으기 때문에 배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최근에 보여줬던 전력 신장세 그리고 훈련 시에 보여줬던 전력 신장세 자 이번에는 한번 첫 입상 기대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저는 이경주의 7분마 파워볼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행을 프리미어 킹과 파워볼트 둘 중에 하나가 갈 것 같아요. 4분마 포에머 마리는 선입형 마필이라고 봐야 되고요. 프리미어 킹과 파워볼트 중에 하나가 갈 것 같은데 면밀하게 이제 검토를 해본 결과 파워볼트가 좀 더 발주 스피드나 이런 것은 더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기수의 역량 차이도 아무래도 조희영 기수와 송경영 기수의 게이트 이탈 능력에서 차이가 날 것 같고요. 파워볼트가 지구력이 좀 부족한 마필이긴 하지만 1000m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앞장 승부가 간다면 버티게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뭐 나노초 충분히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뭐 4번 포에버 마린, 6번 프리미어 킨, 뭐 1번 원일 보스 이런 마필들도 어느 정도 주목을 받겠는데 저는 일단 7번마 파워볼트 그리고 우리 강호 전문위원님이 말씀해주신 8번마 나노초 두 마필 한번 관심 가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옥은 1000m 레이스로 진행이 되는데요. 요 경주가 제가 볼 때는 오전장 경주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밌고요.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경주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인기도에서 좀 밀려나는 마필 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전 경주 입상한 마필들이 조금 팔릴 수 있는데 자, 일단은 망하지 않아 주목하겠습니다. 6번 고속질주인데요. 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자 490kg대의 체형은 일단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뛰어줄 수 있는 마필로 보이는데 자 요거는 언제든 형구는 갑니다. 형구는 돌파를 할 수 있겠다. 자 이런 느낌을 자 훈련 시 받은 그런 마필이고요. 자 근성도 상당히 나름 괜찮았고요. 자 주행 밸런스도 괜찮습니다. 이 주파를 1분 5초대로 주파했기 때문에 당연히 요 편성에서는 인기도에서는 밀릴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번 주에 강하게 한번 병합 훈련까지 하면서요. 자 근성도 많이 보강을 했고요. 자 스피드감도 상당히 나름 양호한 자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인기도에서는 밀리지만 뭐 주목할 필요는 있겠다. 자 데뷔전이지만 복병권으로는 주목을 하자. 자 언급드립니다. 예. 망아지 중에서는 아마 6번 고속질주하고 10번 원희레이스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거기 기존마들 중에서는 3번마 강한바람, 4번마 마하챔프, 7번마 테이크올 이런 정도겠는데 6번마 고속질주 힘이 있는 마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당당한 체구 500kg 가까이 되는 체구에서 뿜어내는 파워감이 있고요. 성산패총하고 병합했죠? 상군 마필. 예, 근데 뭐 훈련 때도 상당히 뭐 성산패총 3군마한테도 안 밀리더라고요. 뭐 그런 거 보면은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 또 재밌는 말이 10번 원희 레이스인데 2억 500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뭐 고가에 경매된 마필이라 상당히 실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쓸 것 같아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는 2억 500만 원은 좀 비싼 게 아닌가. 뭐 매니피에 자만하는 건 맞지만 모마가 명가인데 명가이라는 말 자체가 서울에서 3조 최영주 조교사 마방에서 뛰었던 마필인데 2군까지밖에 못 갔던 마필이고요. 크게 뭐 두각을 보여줬던 마필이 아니에요. 모마 자체가. 그리고 명가이의 자마들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마필은 뭐 파인드림이 부산에 있긴 합니다만 파인드림도 뭐 별거 없고 가야법의 BFP, 럭키마운틴 이런 마필들을 배출을 했었는데 형제마들의 어떤 정부 성적도 별게 없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아무리 이 마필이 500kg이 넘는 체구를 좋은 체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2억 500만 원은 좀 모계혈통을 봤을 때는 좀 과한 가격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과연 실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궁금해지네요. 자, 저는 일단 3번마 강한바람을 말씀을 드릴 생각인데 직전 경주 주행검사 때
정말 별게 없는 모습을 보였는데 실전에서 많이 뛰었어요. 고배 배당을 양산했던 마필인데 문중원 기수가 막판에 보면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 가는 대로 타주는데 종말에 걸음발이 살아났어요. 물론 뭐 울트라 볼트한테 6마신 지긴 했지만 걸음에 여력이 남는 모습으로 보여줘서 쟤는 좀 더 뛰겠다라는 느낌을 줬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안쪽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본다면 직전 경주에 최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 뛰었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뭐 당연히 최선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좀 더 보여줄 게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혼전도가 있는 경주예요. 혼전도가 있는 경주니까 좀 주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국산 먹은 1200m 레이스. 똥말들과 인기마들의 차이가 좀 날 것 같고 인기도에서도 확 차이가 배당이 굉장히 낮게 형성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망아지입니다. 3번 영천 에이스. 금일 제가 망아지 좀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자 요것도 지금 4경주에서 나왔던 원희 레이스와 고가의 마필입니다. 영희 레이스 같이 고가의 마필인데 요 녀석은 그나마 좀 띄워주지 않을까. 요거는 좀 기대치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내심 가졌습니다. 지난주부터 요 녀석은요 병합훈련 위주로만 훈련을 계속 시행했습니다. 3일스타라든지 퓨어스파크라든지 자 여러 마필들하고 계속적으로 병합훈련을 해주면서 이 녀석의 한번 경주마로서의 자질은 분명히 있는 녀석이구나. 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누가 앞서가고 뒤에 가고 이게 아니고 옆에 이렇게 살짝 붙는 모습에 이렇게 치고 나가라는 그 느낌을 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힘차고 좀 어느 정도 사용관리 되면 충분히 말값 정도는 향후 좀 나와주지 않을까. 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마필입니다. 3번 영천 에이스. 자 요거는 편성도 약하기 때문에요 데뷔전 즉시 전력감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2억 2,100만원짜리죠. 네. 더 비쌉니다. 비싸. 매니피 새끼들은 기본 단가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딕시 어벤져 자마인데요. 딕시 어벤져 자마들 중에 지금 다 활동을 안 하고 있고 다 퇴사를 했는데 옛날에 35조 마방 서울 35조 마방에 있었죠. 라이파이라고 1400까지는 엄청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1400까지는 잘 뛰었어요. 다만 그 마필이 좀 악벽이 있었습니다. 악벽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지만 1400까지는 그래도 잘 뛰었던 라이파이라는 마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가장 최근에 퇴사했죠.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그 말 때문에 고민은 좀 했을 것 같은데 무한신조라고요. 이준철 기수가 타던 무한신조. 인기 모을 때보다는 비인기 때 막 때리고 들어오고 이렇게도 했던 마필인데 그래도 기본 걸음바는 있었어요. 무한신조는. 그 두 마리 마필을 배출한 게 딕시 어벤져인데 요 조합은 좀 사실 좀 맞는 것 같아요. 스피드 계열의 딕시 어벤져하고 장거리까지 소화해내는 메이피의 조합이면 요게 맞거든요. 스프린트형하고 지구력 형하고 딱 조합하는 게 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요 말은 더 나게 뛸 것 같습니다. 영천 에이스 워낙에 똥편성이니까 이건 스마일 킨 영천 에이스 이게 거의 전배당 같이 나올 것 같아요. 한 2배 가까이 나올래나?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될 만한 마필이 해피동산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더 안 나올 것 같은데 2배도 점배당 나올 거예요 아마. 1점 후반대.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먹은 1300.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주도 축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6번 서미트 명운이 최시대 기수가 기승하는 김영관 마방의 마필입니다. 시대가 그 주행검사 맞고 직전 경주 데뷔전 치렀던 그런 마필. 자, 요 녀석도 19조의 전형적인 패턴으로요. 병합 훈련하면서 한 번은 약간 떨어지는 마필하고 병합 한번 해주고요. 그리고 조금 상위구나 마필하고 병합까지 딱 치면서요. 자, 끈끈하게 일단 의지를 강하게 좀 보였던 훈련 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근성도 많이 보강한 것 같고요. 자, 스피드도 원래 좀 있는 녀석입니다. 초반 발주력도 있는 녀석이라 자, 이번 경주에 강하지 않은 편성에서 충분한 첫 우승 입상 한번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서미트 명언은 어떻게 보면 강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아름다운 청춘, 5번 강마의 스타, 9번 퍼펙트 레이디 얘들이 괜찮겠는데 사실 저는요 2번 아름다운 청춘이 휴양마고 또 이게 그동안 계속 휴양하기 전에 모습을 보면은
선행을 가서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였던 마필이라 별로 믿음이 안 가는데 조교를 보면 땡겨요. 3군 마필 우르반바하고 병합을 하는데 예, 오히려 얘가 더 앞서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얘가 많이 팔릴 겁니다. 조교빨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많이 팔릴 거예요. 근데 복귀상으로는요, 솔직히 별 게 없어가지고 저도 지금 믿어 못 믿어 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상대 또 강마의 스타는 뭐가 문제냐면 최근에 이상하게 잘 뛰고 있긴 한데 얘는 보면은 기본 자질이 별로 믿음이 안 가. 말 이름도 꼭 똥말 같은 이름이고 진짜 전형적인 똥말 이름이고 보면 얘도 보면 어떻게 보면 아 저거는 말이 기본 자질이 별 게 없어 이런 말이라 계속 잘 떼줄지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뭐 그렇다고 해서 퍼펙트 레이지도 별 게 없어요. 선입형 마필인데 게이트도 불리해졌고 꾸역꾸역 뛰는 말이라 얘도 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6번 강축의 후착말을 뭘로 붙이느냐가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두 방 이상 때려갖고는 견적이 안 나와요. 그렇죠. 두 방 안에서 때리고 맞추고 들어가야 되고 한 방 때리든가 아니면 두 방 안에서 때리고 맞추고 견적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후착권 선정을 잘 하셔야 되는 경우입니다. 일단 당연히 주로 상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왜냐하면 주로가 가벼우면 2번 아름다운 청춘이 그렇죠. 유리해지고 추입이 되는 주로면 5번이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 현장에서 결정을 하시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7경주는 저의 승부경주입니다. 자, 두 번째 승부경주 7경주인데요. 요 경주도 혼전기가 있습니다. 일단 인기도 믿지 마세요. 6번마 울트라블루가 직전 경주에 완전히 여유있게 승리를 거둬서 인기 1위인데 저는 울트라블루 자체를 좀 약하게 볼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마필은요 혈통이 좋은 마필이 아니에요. 피스룰즈의 자마로 모마가 라피날레인데 이 모마 라피날레라는 마필의 자마들이 누가 있냐면 다 똥말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뛴 말이 없어. 카이트 24조 마방에서 예전에 진짜 개똥말로 있어서 이 마주가 제 친구였는데 이혜리 기수가 타고 가던데 정말 똥말이죠. 카이트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카이트 그 다음에 라피존이라고 또 똥말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라피존이 뭔 말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비가일이라고 또 있었어요. 얘도 4군에서 헤매던 마필. 그러니까 얘 형제마 중에 라피날레 형제마 중에 3군 이상을 올라가 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피날레의 이 자마들은 다 똥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울트라 블루도 제가 볼 때 지난번에 여유있게 잘 뛴 건 인정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요 한 번, 두 번 잘 뛰었어도 이 혈통적인 기대치가 떨어지는 말들은 결국은 기복을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경마가 한국말들이 전반적으로 그레이드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혈통의 게임이라는 건 정말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혈통이라는 건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고 혈통 좋은 말들이 잘 뛰고 혈통이 좋지 못한 마필이 한 번은 잘 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벤츠하고 소나타가 붙었어요. 벤츠하고 소나타가 붙었는데 어떤 구간 어떤 구간에서 특정 구간에서 이번에 어떤 도로에서 소나타가 벤츠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10번을 뛰었을 때는 벤츠를 소나타가 못 이기거든요. 직선에서 붙으면. 그러니까 한 번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이 안 좋은 마필이 연속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울트라블루도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고요. 편성상 이번에 딱 되는 편성만 왔다고 생각을 해서 강하게 또 승부의지가 나오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요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한번 중배당까지 한번 노려볼 생각이다. 요것도 2방에서 3방인데 맥시멈이 3방인데 뭐 제가 노리는 마필을 놓고 때리면 3방도 충분히 나옵니다. 견적이 나오니까 한번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8경주 국산마 사건 1400경주 요것도 좀 인기마들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직전에 제가 그 적중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이 주력 적중을 했던 마필인데 6번 퍼번트 스톰인데요. 자, 상태는 이번에도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인기도에서는 좀 바닥을 한번 쳐갖고 그렇지. 상태는 지난번에도 좀 괜찮았고요. 자, 이번 주에도 역시나 현명이가 기승을 합니다. 자, 이전에 유현명 기수가 기승해서 한번 바닥권의 성적을 만들어냈던 그런 마필이라 자, 이번에 두 번째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요. 병합훈련 하면서 컨디션 충분히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강약 조절도 잘 됐고 탄력감은 형군에서 이거 웬만하면 되겠다라는 느낌 받았던 마필. 6번 퍼번트 스톰은 3착 승군에 유현명이가
두 번째 기승하죠. 첫 번째는 실패를 했는데 자, 이번에는 한번 승부가 또 된다. 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세게 보고요. 일단 뭐 3번만 최고야, 5번 파워 황제, 8번 아리송 이런 마필들이 상대마로 꼽히는데 3번 최고야는 골치 아픈 마필인데 1400이라 저는 솔직히 봐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6월 13일 날 뛴 거 같이 뛰면 되는데 7월 11일 날 같이 뛰면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런 말 진짜 싫어하거든요. 대가리 쳤다가 꼴등했다가 그것도 6월 13일 날 복귀는 정말 짱짱하게 나오는데 7월 11일 날 복귀는 정말 이게 뭐지? 이런 복귀가 나오니까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말은 어지간하면 제끼고 들어가 버려요. 차라리. 빼요. 먹어라 너 먹어라 이러고 빼버려요 그냥. 그렇죠. 빼버리기 때문에. 단독 선행하는 파워 황제가 이게 속보 하나씩만 타고 나오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선행마라 저는 그렇게 크게 조교가 약하다고 해도 크게 저는 신경을 안 쓸 생각이에요. 일단 뭐 선행마들은 조교가 좀 약해도 뭐 자기 오히려 체중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교를 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파워 황제에서 단독 선행이면 가능하다고 보고 아리송이 요즘 두 경주는 잘 뛰어요. 내용 있게 1400이니까 지난번에 1500에서도 많이 뛰었기 때문에 뭐 이마필도 한번 봐주면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근데 퍼번트 스톰이 제일 안정적인 충막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구경주 이것도 진짜 내가 아무리 봐도 대끼리 한 방밖에 안 보이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내치게 이번 라이징 캡틴은 일단 주목을 합니다. 2월 7일 경주에서 경주를 뛰고요. 휴양 공백이 있다가 이거 두 번의 경주를 이렇게 뛴 케이스입니다. 직전 경주 김영균 기수가 기승을 했었는데 뭐 착순권에는 후미권에서 안착을 했고요. 발주가 느린 마필은 아닙니다. 뭐 앞선에 빠르게 가담을 해주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에 휴양 공백 후 3전째 들어가는 마필 상태는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 송경윤 안장인데요. 뭐 충분히 이번 경주 편성이 강하지 않아서 뭐 승산이 있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재검 기준일을 채우고 출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6월 6일날 재검 기준일 채우고 출전해서 아예 바닥에서 놀았고 그 다음에 7월 4일날 좀 회복되면서 각질하고 다르게 추입을 왔죠. 원래 선임만데 근데 상당히 양호한 뚝심을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뭐 안쪽 게이트에 포진했고 빠른 상대가 없으니까 선행마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뭐 작정하고 밀면 선행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3번마 금포리안이 하고 대호여걸이 좀 팔리겠죠. 두 마리가 팔릴 것 같은데 대호여걸 깡바닥에서 오는 마필이고 여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중이가 항상 조금 뭐 그다지 믿으면 안 가고 어쨌든 상대만으로는 대호여걸 같고요. 저는 3번마 금포리안을 보는데 직전 경주의 운영 자체가 조금은 느슨했고 안쪽 게이트에서 대호여걸은 뭐 바닥에서 뜨는 마필인데 얘가 먼저 가니까 지난주 최시대 기수의 기세를 생각해보면 뭐 그냥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던데 최시대 기수가 좋아서 뭐 금포리안 2번 3번이 좀 유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면 솔직히 저는 한 방 같아요. 10경주 혼합상군 1200 우승레이더가 강력한 축으로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한번 잘라볼까요? 인기 마필 2번 위스키 리트리트입니다. 자, 인기 마필로 팔릴 겁니다. 자, 우승 레이더가 많은 인기를 모으고 대길서 종합지 보니까 대길 막권으로 뚫리는 그런 형국이라 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지만 뭐 소신을 갖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 녀석은 최상현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하는데요. 자, 직전 경주에 공백을 가지고 한번 기승을 했었습니다. 뭐 정상은 분명히 아니었고요. 자, 요 녀석이 인기를 좀 밀린다면요, 제가 배팅권을 좀 어느 정도 좀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 편성이 약하다고 좀 어느 정도 좀 팔린다면요, 아직은 정상에서 회복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을 좀 못 받았습니다. 정상에서 많이 회복됐다. 어느 정도 90% 이상, 80% 이상까지 회복됐다. 자, 이런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 많은 인기를 현장에서 좀 모아준다면 이 불안할 수 있는 마필로 앞선에 좀 나서서 단독 선행을 좀 받아버려서 좀 편하게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직전 경주 최상현 기수의 말머리를 봐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다지 뭐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2번 위스키 리트리트 좀 많은 인기를 모은다면 그리고 대길성으로 뚫린다면요, 좀 불안하지 않나 저런 판단을 해봅니다. 예, 위스키 스트리트를 잘라주셨네요. 이거 뭐 우승 레이더는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대가리고요.
출시 주기가 좀 길어졌어도 좌상, 그러니까 찰가상 같은 거예요. 그걸로 쉬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고요. 강도 있게 조교했고 능력상 한급 수위니까 얘는 인정을 하고 후착 맞추기인데 탐나라도 상당히 강하게 좀 팔릴 것 같고 위스키 스트리트도 팔릴 것 같고 맨스타 스타워프 이런 정도인데 이게 위스키 스트리트가 종작을 골절로 휴양을 한 이후에 1년 만에 출전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뛰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전째인데 우리 조교 전문가이신 강호 전문위원님께서 과감하게 잘라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1번만 탐나라하고 3번만 맨스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1번만은 지난번에 정말 복귀를 해보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못 뛰었어요. 못 뛰었는데 전혀 6월 6일날하고 5월 4일날은 잘 뛰었는데 왜 못 뛰었느냐. 각질대로 선입전을 펼쳤고 내측 전개를 했는데 걸음이 형편없을 정도로 안 나왔는데 조교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지난번에 조교 강도를 대폭 낮추면서 속보 위주의 약한 조교를 하고 나와가지고 조교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었는데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조교를 보니까 변화가 없네요. 지난주 일요일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번 스포를 타주긴 했지만 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속보 위주의 조교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목요일 마무리 조교를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오늘이라도 목요일 조교 제가 지금 이 방송 끝나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지만 목요일이라도 좀 어떻게 조교를 조금이라도 한번 놔주기라도 했다면은 지난번과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또 오늘까지도 뭐 조교를 안 했다거나 빵꾸가 났다거나 또는 속보만 탔다거나 이러면 직전 경주의 부진이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요. 3번만 맨스타는요.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언급을 드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수용조교를 계속해서 하면서 수용조교를 보강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게 1200m면요. 맨스타가 선행 땡 받아버리면 이게 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수가 2대0 기수예요. 근데 기승술이 좀 부족한 기수인데 2013년도에 11월 달에 타고 지금 8개월 거의 8개월 만에 나오는 첫 기승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 천지 히어로인가 7경주에 8경주에 하나 있어요, 똥말. 그다음에 이게 두 번째인데 이대영 기수가 뭐 정말 노련한 잘 타는 기수도 아니고 평소에 정상적으로 탈 때도 입상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수인데 8개월 만에 나와가지고 과연 적응이 그렇게 빨리 될 수 있겠느냐는데 저거 조금 아쉬움이 남네요. 그래서 맨스타는 사실 말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수용조교를 꾸준하게 보강했던 마필이고 경주거리 1200 단독 선행까지도 모색해볼 찬스라는 게 확 땡기긴 하는데 기수 기용을 봤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탐나라라든가 위스키 스트리트는 잘라드리고 7번마를 놓고 현장에서 1번마의 체중 변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붙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1경주 혼합 3군 1400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2번 축제 멜로디입니다. 자, 이건 대가리 같아요, 그냥. 그죠? 아무리 봐도. 자, 김도현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500kg가 넘는 당당한 큰 마체를 가졌습니다. 자, 이거 훈련하는 모습 보면은 이게 데뷔전 때의 모습도 제가 훈련 때 느낌을 좀 잘 아는데요. 망아지 때 데뷔 초에는 보면요, 막 덩치만 크고요, 막 뻣뻣하고요, 뭐 어적거리는 느낌도 있고요. 막 가다듬을 때는 좀 많이 있어 보인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지만 말이 제법 뛰었습니다. 제법 뛰어주면서 자, 그러면서 혼합 4군에서 승군한 다음에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아쉬운 전개를 좀 보였었고 직전 경주에 걸음에 또 변화 오면서 형군에서 1400을 돌파를 한 케이스입니다. 자, 여전히 훈련 시에 힘이 차고 있는 느낌을 받는 그런 녀석이고요. 자, 훈련 강도도 꾸준하게 올리면서 자, 이번 주에 외산 1군 마필과 병합 훈련하면서 일단 뭐 스피드나 탄력감이나 뭐 하자 없는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김도현 기수가 첫 번째 기승을 하는데 뭐 훈련 잘 직접 공들였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연투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저는 뭐 또 인기 마필인데 1번마 스피드메이트, 2번마 함께 인기 1, 2위를 다칠 것 같아요. 1400 첫 도전이라는 게 관건이긴 한데 얘는 조시가 났어요, 보니까. 지난번에 15마 신차로 여유있게 승리를 대체승을 거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19종 하방 패턴대로 병합을 하는데 멜로디선, 샤프레이디, 서미트 명운,
파트너를 번갈아 가면서 세 개를 번갈아 가면서 병합을 하는데 다 이겨버립니다, 그냥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조시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거세 이후에 확실하게 마필이 달라졌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스피드메이드는 축제 멜로디와 함께 동반 입상까지 한번 모색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1번, 2번 두 마필 인기마지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2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800m 레이스. 그나마 11마리. 야, 7마리, 8마리만 보다 11마리 보니까 좀 반갑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인기권 같은데요. 그래도 4번 메이저 스타인데 유현명 기수가 뭐 또다시 기승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유현명이가 2번 기승해서요. 자, 우승을 만들어냈던 그런 마필. 최근에 뛰는 모습을 복귀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렇게 좋아하는 계열은 아닙니다. 요게 주행 흔들리는 모습도 좀 있고, 향후에 뭐 장거리 가면은 좀 어렵지, 좀 불안하진 않을까 이런 느낌도 분명히 받았는데 뭐 직전에 뭐 여유 있게 또 선입권에서 능력 있는 모습을 보였고, 또 힘도 또 제법 또 차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안정화도 또 오고 있고요. 자, 이번 주 훈련, 지난주부터 훈련하는 모습 보니까 구보량도 계속해서 올리면서요, 마필 이제 주행 안정화에 좀 힘을 많이 쓰는 모습이었고, 뭐 스포도 해주면서 뭐 나름 마필이 경주마로서의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가졌던 초창기에 가졌던 기대치보다 좀 더 띄워주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가진 게 사실입니다. 자, 이번에 1800m 첫 도전하는데요. 늘어난 거리지만요, 힘은 계속 차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은 가능해 보입니다. 예, 인기 1위 마필입니다. 메이저스타 1800 적응력이 어떨지가 궁금해지죠.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는 좀 운이 좋았습니다. 바다강자가 강착되는 바람에 뭐 어차피 마신차 같이 뭉쳐서 2차, 1차, 2차에 같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조금 바다강자가 앞서서 들어왔었는데 바다강자가 강착이 돼버렸죠. 하이브리드를 낭만시키는 바람에 강착돼 가지고 1착으로 올라왔는데요. 인기 1위 마필, 전개상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저는 7번말 로얄 임팩트가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뭐 세나하고 질주의 바다에게 구마신차로 뒤진 3착이긴 했습니다만은 뚝심 자체가 괜찮았고요. 일단 훈련도 상당히 의지를 보였습니다. 송경윤 기수가 기승해서 최선 승부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데, 요 경주는 약간의 변수 있으면 특히 딱 한 마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말 천행길주가 검빛 예상지에는 인기 3인데 다른 인기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5번째예요. 이거 좀 불안해요. 왜냐하면 관절염이 있었어요. 관절염 때문에 출주주기가 길어졌는데, 관절염은 제가 그 국산마 1군 서울 국산마 1군에서 저번에 인기마였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국산마 1군 그 인기 맨날 인기마 그걸 빼고 때릴 때 관절염 때문에 훈련이 좀 약해서 불안하다라고 한번 해가지고 제가 한번 50배짜리를 한번 제대로 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인기를 많이 모았던 마필인데, 요 전번에도 또 빠졌어요. 그게 갑자기 말 이름 생각나네. 머리가 빠가 돼갖고 국산마 1군 그거 이쿠야스가 타는 거 추임 내장산. 내장산이 관절염 때문에 지금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만큼 관절염은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 요거는 퇴행성 관절염은 아닙니다만 퇴행성 관절염은 그냥 맛이 가버립니다. 근데 이마필이 퇴행성 관절염은 아니지만 자왕 관절염이 있었는데, 훈련 내용을 보면요 강도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조여 강도가 세면은 관절염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이 천연일조가 놔주던 경우에는 강도가 좀 약해요. 그럼 이거는 100%라고는 아니지만 90%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2착 승군에 아무리 단학가 기수라고 하더라도 관절염이 있는 마필 조여강도 약하면서 2착 승군에 승부를 할 자체가 패마 승부라면 뭘까? 어차피 이거 뭐 내보내야 되겠다, 관절염 갖고 막 오래 못 되겠다, 그냥 때려라, 이거 아닌 이상에는 불안 요소가 있다라, 저는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3경주 14경주 연타로 우리 강호 전문위원님의 승부경주입니다. 2014년 8월 8일 부산 13경주 들어갑니다. 자, 국내산 2군의 1500m로 펼쳐지는 강호가 준비한 금일의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13경주를 준메인으로 붙고요. 14경주를 메인으로 붙습니다.
자, 금일은요. 자, 후반에 2개의 경주에서 분명히 12경주까지 이기고 있을 겁니다. 자, 금일은 제가 지난주는 개인적으로 한번 휴장에 들어갔죠. 재충전 한번 하고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자. 자, 말씀을 드렸죠. 자,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때리겠습니다. 금요경마부터 한번 지난주에 안 한 거 한번 곱절로 한번 때려보겠는데, 자, 12경주까지 이기고 있는 자금을 그대로 때려 붓습니다. 그대로 때리고 들어갈 겁니다. 13, 14에 때리고 들어갈 건데, 먼저 승부 앞경주들의 초반의 승부는 일단은 공지를 하겠는데, 뭐 단통급으로 붙습니다. 뭐 3경주 그리고 9경주. 자, 3경주, 9경주, 13, 14. 자, 3경주, 9경주, 13, 14. 자, 이런 식으로 3경주, 9경주 거의 단통급으로 때리고요. 일반 경주도 압축막권으로 때리면서 자, 13경주로 한번 붙어볼 건데, 자, 이번 경주는요 준메인으로 가는 이유는 배당을 한번 노리겠습니다. 자, 인기도에서는 밀리지만 자, 이번에 한번 놓고 때리겠습니다. 자, 놓고 때릴 마필이 준비가 됐는데, 자, 이번 주 새벽 훈련 시에 내외주로 딱 오가면서요 상당히 공을 들여놓은 그런 녀석이고, 많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는 뭐 9번 정글짐이라든지 뭐 3번 천년나래, 자,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요. 놓고 때릴 축은 아닙니다. 자, 개인적으로 놓고 때릴 축은 이미 주중에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승부의지까지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정확히 딱 2방 막권으로만 들어갑니다. 자, 축 잡고 때리고 받치는 2방. 막권수 늘리지 않습니다. 적중만 되면 이거 최대 완수 만들 수 있는 999 막권까지 후공으로 들어가면서, 자, 때리고 받치는 2방. 자, 때리고 받치는 2방 강하게 준메인 승부로 승부수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8월 8일 부산 14경주입니다. 자, 국내산 1군에 2000m로 펼쳐지는 자, 강호가 준비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13경주 끝나고요. 14경주 13, 14. 자, 둘 다 잡으면 더욱더 좋겠고, 자신감 있게 준비를 했고, 14경주는 이건 무조건 잡아야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요. 마지막 경주를 또 과감하게 좀 잡은 이유는요. 자, 이번 경주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자, 인기 대가리로 팔린 마필이 종합지 딱 보면 뭘까요? 딱 보면 쉽게 나오죠. 자, 2번 한강의 기적입니다. 직전 경주에 제가 놓고 때렸던, 승부로 놓고 때렸던, 메인 승부로 놓고 때렸던 마필도 나오죠. 우리 가족님들 뭐 기억하실 겁니다. 5번 사랑드림. 그리고 최근에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3번 하늘의 축복. 그리고 뭐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최근에 한타 부족한 모습 보이지만 변화를 계속 보이고 있는 뭐 1번 켈란이라든지, 그리고 성곤이가 기승했기 때문에 뭐 단독 선행이면 충분히 가능한 4번 최고 강자까지. 자,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는 자,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요, 이 한강의 기적을 잡아챌 수 있는 놈을 하나 잡아놨습니다. 자, 쌍시까지 이번에 들어갑니다. 주력을 일단 쌍으로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는 주력을 아예 쌍으로 단통급으로 한번 까고 들어갈 거고요. 자, 방어권으로 그대로 뭐 복승식 받치면서 뭐 단통 거의 들어갈 겁니다. 자, 애누리 없는 단통 들어갈 거고, 현장에서 제가 놓고 때리는 마필이 지금 2번 한강의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배당 상황을 봐서 배당이 상당히 좋죠. 자, 2번이 자빠진다면 상당히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한 놈 정도 배당으로 들어가겠고, 거의 기본 막권은 쌍식으로 한번 때려보는 겁니다. 자, 쌍식 복식, 쌍식 복식입니다. 쌍식 분명히 가능합니다. 자, 이번 주 새벽 훈련 시 자, 놀라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을 한번 쌍대가리 까고요. 자, 금일의 메인 승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인데요. 제가 뭐 한 주 쉰 만큼 좀 더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 토, 일, 3일 양일간 한번 이기는 경마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4개의 경주가 진행이 되는데요. 경주 수만 늘어났어요. 참 이런 수만 늘어났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경주는 왜 하나 싶은 그런 경주도 있어요. 좋아요. 한 10개 전체 일요일까지 해도 한 10경주 만들어도 되네. 그러니까 딱 좀 굳이 이렇게 해서까지 뭐 무작정 경마 팬들 보고 무조건 배팅을 하라고 14경주 배팅하라고 만들어놔. 그래서 매출을 올리겠다. 참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진짜 내용 없는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부터라도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좀 알찬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